게으름뱅이라고 널리 알려진 나무늘보는 하루에 16시간 정도가 넘도록 또는 18시간까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잠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이들이 그래서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무늘보가 정말 게으른 걸까? 이런 걸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나무늘보가 속해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젖먹이 동물류는 움직임이 빨라. 새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 빠른 동물들은 높은 체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체원이 높아야 움직임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먹이를 많이 먹어야 돼. 영양가 있는 것으로. 근데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식량은 나뭇잎이거든. 알다시피 나뭇잎은 영양가가 별로 없어. 좋은 나뭇잎을 찾아서 이 나무 저 나무 옮아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목숨을 노리는 목수마시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어. 그래서 희생을 많이 당하게 됐지. 나무늘보는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국립 끝에 덜 먹고 덜 움직이는 쪽으로 나아갔던 거야. 그래서 높은 체온을 이어가면 덜 먹고 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체온을 낮추려고 갖은 애를 썼어. 그래서 그렇게 애쓴 끝에 체온을 평균 32.7도로 뚝 낮출 수 있었지. 우리가 36.5도인데 32.7도면 우리한테 견줘서 4도 정도 낮잖아.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얘는 24도까지 체온을 낮출 수 있다고 해. 그렇게 애쓴 끝에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3개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발전시켰어.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똥을 누는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천천히 의식하듯이 내려와서 살그머니 똥을 넣고 그 다음에 목욕도 좀 하고 내려온 김에 그리고 다시 은근하게 누구 눈에도 띄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잘 느껴지지 않도록 올라가서 다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 목숨을 살린 것과 아울러 아마존에 있는 아마 열대 숲이 그렇게 무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무늘보 공도 적지 않을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이 느리든지 또는 몸이 굼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뒤처지는 것은 아니야. 내가 아는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가 있어. 그 청년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걔가 하는 말을 예, 아니요 이런 거 말고는 알아듣기가 힘들었지. 그런데 그 친구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만나서 가슴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근데 우리가 흔히 아이가 말이 늦으면 머리가 깨인다고 하잖아. 그것처럼 그 젊은이는 보통 수준의 다른 젊은이들에 견주어서 훨씬 물리가 잘 트이고 세상 이치를 잘 알았거든. 그래서 말을 웅얼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뜻이 좀 모자라거나 뒤처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답답하겠네. 맞아.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말을 따르라는 거야? 이런 순간들이 있지. 그런데 말이야. 앞뒷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빨라서 한꺼번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가운데를 놓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조금 이제 지능이 떨어지게 태어났다든가 이런 친구들을 들 수 있지. 그러니까 앞선 경우라면 그 친구한테 네가 말을 좀 천천히 해서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던져도 괜찮아. 그건 두뇌가 있는 친구인데 본인이 막 서두르다 보니까 가운데를 막 뚝뚝뚝뚝 끊어먹고 자기 생각을 툭툭툭툭 던지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이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갖춰지지 않고 약간
지능이 떨어지게 태어났다면 그 경우는 우리가 그 친구를 헤아려 줘야 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걔 말을 알아듣는 게 더 편하겠어. 앞뒤가 맞지 않는 애한테 너 앞뒤가 맞게끔 조리 있게 얘기 좀 해 하는 게 더 빠르겠어. 마땅히 내가 알아듣는 게 더 빠르겠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이 속담이 아주 문제가 많은 속담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황새와 뱁새가 같이 간다면 누가 걸음 보조를 맞춰야 할까? 우리가 엄마가 아이하고 가면서 엄마 보폭에 맞춰서 걸음폭에 맞춰서 막 가면서 왜 너는 안 따라오니? 이렇게 하는 엄마 봤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뱁새는 걸음폭이 좁고 황새는 걸음폭이 넓으면 이 넓은 황새가 걸음폭이 좁은 뱁새에게 맞춰서 종종 걸음을 걸어야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았을 때는 그러면 지금 네가 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뒤에 말은 이런데 네가 하려는 것이 앞에 말이 더 비중이 크니? 아니면 뒤에 있는 이 말이 더 비중이 크니? 어떤 말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좀 논리에 맞는다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이 말이 네가 하려고 하는 뜻이지 이 뜻이 맞니? 이렇게 되새겨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맞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할 일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좀 더 내가 혜택을 많이 입고 태어난 내가 맞춰줘야 하는 거지. 아까 그 뇌병변 장애를 가졌던 젊은이가 얼마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본인이 뉘우치는 말을 털어놨거든. 자기는 뇌병변 장애를 가졌지만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몸이 좋았어.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도 몸도 못 가눌 만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답답하다는 느낌도 들고 본인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주고받고 답답한 사람,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를 섞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아이도 나하고 말을 섞는 것은 우리가 뜻을 맞춰서 뭔가 좋은 결로 나가자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없었으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걸? 입을 뽁 다물고 말았을 테지.